154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자, 154페이지 보니까 거기 이제 지적의 개요라고 나와 있죠, 이제. 자, 2번은, 네모 2번을 가봐요. 네모 2번. 요렇게 돼 있죠. 예, 154페이지.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뭐예요? 용어의 정의 찾았어요.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용어를 한번 정리를 싹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자고요. 용어. 그렇죠. 용어. 자, 첫 번째 이제 한번 봐봐요. 1번에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근데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왜 지적 청량부터 나오느냐 의문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용어의 정의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여기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바로 위에다가 여기 뭐라고 써놨죠? 청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이렇게 썼어요. 자, 봐봐요.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감을 한번 잡아볼까요? 이제 사소한 거지만 요거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랐죠. 읽어봐요. 청량이죠. 그래서 원래는 청량법이었어요. 그러면 읽어봐요. 수로조사, 수로업무법이었어. 요거 무슨 법이에요? 지적. 그래서 법이 몇 개예요? 통폐합이 됐어요. 3개. 읽어봐요. 청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왜 통폐합을 했을까요? 그래서 읽어봐요. 무슨 사업?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이 누구예요? MB, 이명박 대통령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해서 법률을 통폐합시킨 거예요. 세 가지를 읽어봐요. 청량법, 수로업무법, 지적에 관한 법. 3개 법률이 통폐합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다음이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 나오고 나서 명칭을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자, 박근혜 대통령 이걸 좋아해요. 뭘 좋아해요? 정보를 좋아한다고. 정보사회. 그래서 법명만 바뀐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3번째 반복이 되니까 정보 툭 쳐봐요.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 합쳐봐요. 지적 관리잖아. 그렇죠? 아까 그러면 지적이란 그래서 아까 지적이란 누가 국가가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많은 것 등록하는 것. 그러면 지적의 3요소 몇 개? 3개.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러니까 이제 반복이 돼야 돼요. 반복.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걸로 봐서는 시험 범위가 잘 모르겠죠. 근데 봐봐요. 그러면 청량법 다 시험 범위가 아니야. 자, 읽어봐요. 무슨 말이에요? 지적 청량만 시험 범위라는 거야. 지적 청량만. 자, 그러면 청량법 중에서도 다 시험 범위가 아니라 무슨 청량과 관련돼서 지적 청량. 그러면 서로 조사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범위가 정해졌죠. 읽어봐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지적.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 청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시험 범위가 나왔네요. 근데 그 지금 요 법명으로 봐서는 어디가 무슨 단어가 제일 앞에 있어요. 그래서 지적 청량의 개념부터 잡아주는 거야. 지적 청량. 자, 그러면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천천히 단계별로 바꿔가는 거예요. 자, 몇 필지죠? 한 필지. 좋아요. 필지의 구성 요소는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좌표. 몇 개? 6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사항이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필지라는 것은 무슨 단위가 된다? 토지, 등록 단위. 이걸 필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렇죠? 분할을 했죠?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요게 뭐라고 배웠어요? 면적. 요거 뭐야? 경계. 요거는 좌표. 그러면 이제 믹싱을 해봐요. 그러면 지적 청량의 개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적 청량의 키워드는 지적 청량이란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것. 이걸 무슨 청량? 지적 청량. 이렇게. 그러면 거기 그러면 자 사람이 지금 뭘 남겨요?
또 이름을 남긴대. 보험금을 남겨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험금. 수업이 끝나면 뭐는 남아야 돼? 밑줄이 남아야죠.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가로 1번 무슨 정량? 지적 정량. 지적 정량이 그러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두 번째 줄 서나요. 자,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 이걸 뭐라고? 무슨 정량이다? 지적 정량이야. 이제 오늘 그러면 이번 달 코스에는 그 정도만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지적 정량이란 그러면 읽어봐요.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것. 이걸 무슨 정량? 지적 정량.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 자, 아까 뭐라고 써놨어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이죠.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이 대흥동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명칭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읽어봐요.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 결론 나오죠. 그러니까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청량할 필요가 없잖아. 자, 그러면 저희가 응용을 해봐요. 대가 주차장으로 바뀌었어. 무슨 변경을 가져왔죠? 지목 변경을 가져왔죠.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지목 변경은 청량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또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눴어. 분할이죠. 분할은 청량해야 안 해요. 하죠. 뭘 정해야 되니까 읽어봐요.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니까. 그러면 분할은 청량한다 안 한다? 한다. 결론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두 필지를 이렇게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합병은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결론 나왔네. 면적과 경계와 좌표가 달라졌지만 두 필지를 합산하면 되거든. 그러면 합병은 청량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잘 들어봐요.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지적 청량하여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어때? X. 그렇죠. 그러면 지적 청량의 개념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청량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잡아달라는 거야. 그러면 지적 청량이란 그러면 읽어봐요.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 무슨 청량? 지적 청량.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달 코스는 그 정도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지적 청량. 그러면 지적 청량이 왜 먼저 나오느냐? 청량법이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무슨 청량을 잡아줘요? 지적 청량을 잡아주는 거야. 자, 지적 청량의 개념을 잡았으니까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아까 우리 배웠던 거 써먹어야죠. 지적의 주체는 뭐예요? 국가죠. 국가죠. 아까 국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국가 중에서도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소관청을 잡아놔야 돼. 근데 왜 소관청이라고 그러지? 왜 소관청이라고 그러면 되지? 왜 지적 소관청이라고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이제 첫 시간에 우리 둘째 시간에 배웠던 거 지적의 3요소 불러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제 요리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란 그럼 뭘까요? 왜 소관청이라고 그러지? 지적소관청이라고 그러냐? 읽어봐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자가 무슨 소관청이다? 지적소관청이야. 그러면 오른쪽 가서 지적소관청 봐봐요. 지적소관청이란 거기 첫 줄에 줄 거나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거기가 이제 키워드야. 그러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자가 무슨 소관청이다? 지적소관청. 이번 달 목표는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해야 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자기가 응용력이 있나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서울시장. 서울시장은 바빠 안 바빠? 바빠요. 그럼 바쁘면 어때요? 지적공부를 관리해 못해? 그러면 서울시장은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아니다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그러면 서울시청에 가서 토지대장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뭐라고 그럴까요? 저희는 취급을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서울시장은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부산시장은 어때요?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 그러면 바쁘죠? 그러면 부산시장은 어때요?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부산시장을 뭐라고 그래? 광역시장이라고 그러잖아. 광역시장. 그러면 수원시장은 어때요?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수원시장은 대도시시장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수원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원시장을 월요일날 배웠죠? 수원시장을 뭐예요? 대도시시장. 읽어봐요. 특별시, 광역시를 제한, 인구 50만 명 이상을 뭐라고 그래? 대도시시장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번 달 코스에 지적소관청이란 뭘 관리하는 데다?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데. 그러면 간판대에서 가면 지적공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올해 2.5점짜리 봐봐요. 자, 지적공무는 지적공부 열람 발급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뭐가 빠져야 돼? 시도지사. 이게 빠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개념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니까 그걸 잡아내지 못한 거야.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서두를 거 없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라 뭘 관리하는 데다?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자. 이걸 뭐라고 그래? 지적소관청. 거기까지만 이번 달에 잡아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지적청량의 개념을 잡았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무슨 공부? 지적공부. 그러면 가로 3번에 가봐요. 지적공부. 지적공부 찾았어요? 예, 가로 열고 8개라고 써요. 8종류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 자, 지적공부는 8종류다. 이 정도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각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여기 뭐예요? 산이죠, 산. 좋아요, 산, 임야. 이거는 뭐예요? 토지겠죠, 토지정.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산객이 등산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자, 이제 등산을 갑니다. 뭐 밟았어요? 임야 밟았잖아. 그러면 읽어봐요. 임야대장. 임야대장이네요. 임야대장이 도면이 하나 따라붙어요. 무슨 도? 임야도. 자, 산에 올라서 이렇게 내려와서 뭘 밟았죠? 한 필지를 밟았죠. 무슨 대장일까요? 토지대장이네요. 토지대장. 그러면 토지대장 와이프가 있어. 무슨 도? 지적도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몇 필지? 2필지죠. 그럼 2필지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한 필지를 두 사람이 뭐하고 있어요? 공유를 하고 있네. 읽어봐요. 공유, 지, 연명부라는 거야.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있다는 거네. 공유지, 연명부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왔어요. 이 사람이 아파트에 살고 있네. 아파트. 여기 땅 이름이 뭐예요? 무슨 등록부?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있어. 대지권. 아파트 밑에 있는 땅 이름이 뭐세요? 읽어봐요. 대지권이야. 대지권. 자, 아파트를 줬으니까 뭐예요? 좀 또 땅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겠죠. 그러면 여기에 무슨 점이에요? 꼭지점이죠. 이걸 뭐라 그래? 읽어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있어. 그러면 봐봐요. 자기가 1년에 가정을 한번 등산을 갔다 생각한다면 봐봐요. 무슨 대장? 임야대장, 임야도. 지적도, 토지대장. 읽어봐요.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대지권 등록부. 읽어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럼 몇 개인지 한번 세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가 더 있네. 하나를 전산 처리해 놓은 게 있어.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지적 파일. 그러면 지적 파일이 있어요. 지적 파일. 파일이라고 그래도 되고 하일이라고 그러기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적 공부는 토탈 몇 개예요? 8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적 공부는 법으로 딱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8개.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일람도. 일람도는 여기 안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일람도는 기타 공부가 되는 거야. 기타 공부. 지적 공부가 아니라 무슨 공부다? 기타 공부가 되는 거야. 기타 공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결번대장. 이 안에 있어 없어? 없어. 결번대장은 그러면 뭐예요? 기타 공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적 공부는 몇 개? 8개. 법률로 딱 정해놨어. 그래서 법정 지적 공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지적 공부란 그러면 줄 한번 꺼놔봐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몇 개인지 세워봐요. 7개죠. 근데 세 번째 줄 봐봐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걸 포함이야 제외야. 포함해서 그러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포함하여 기록 저장된 걸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 파일. 아니면 뭐 이렇게 적어놔도 되고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파일. 그래서 그러면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다?
8종류. 근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지적 공부가 왜 8종류예요? 그러면 뭐예요? 저한테 묻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법률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딱 지적 공부를 정해놨어요. 근데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왜 지적 공부가 8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법률로 정해놨다는 거야. 법률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다? 8종류.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감각만 익혀놓으라고.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대장, 지적도. 읽어봐요. 공이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읽어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것만 숙지하면 되는 거예요. 애우려고 이거는 애쓸 필요가 없어. 저절로 애워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16회 때 봐봐요. 자, 16회 때 지적 공부로 모두 바르게 나열된 거. 이게 16회 기출문제거든. 그러니까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다? 8종류다. 이렇게 잡으면 돼. 자, 1번에 가서 동그라미 1번에 연속 지적도 줄 거나 봐요. 자, 연속 지적도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연속 지적도는 그러면 지적 공부의 기타 공부예요. 기타 공부겠죠. 자, 그러면 연속 지적도 한번 볼까요? 자, 남자는 여자가 3분이 필요해요. 누굴까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그 다음에 부인. 그렇죠. 그 다음에 할머니? 할머니가 아니라 내비양입니다. 자, 우리 차 타면 띵동띵동 하죠. 내비게이션에서 나오잖아요. 내비양.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어머니, 그 다음에 와이프, 그 다음에 내비양. 요즘 뭐예요?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 네이버 때문에 뭐예요? 앱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봤죠? 어머니,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잖아. 그러면 요즘은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스마트폰 가서 네이버에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래서 바뀐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읽어봐요. 머니죠, 머니. 머니가 뭐예요? 돈이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돈.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딱 보면 어때요? 내비양이 있죠. 뭐라고 해요? 자, 거기에 화면이 있죠. 화면이 쏙쏙쏙 지나가죠. 그게 연속 지적도야. 연속 지적도는 전산화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지적 정렬을 하지 않고 줄 쳐놔봐요. 전산화된, 그게 포인트야. 자, 지적 정렬을 하지 않고 뭘 해요? 전산화된. 여기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연속 지적도를 가지고 지적 정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지적 정렬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요게 이제 거기까지만 우리가 잡아두면 돼요. 그게 무슨 지적도다? 연속 지적도다. 자, 요번에 이제 그 밑에, 이번에 부동산 종합 공부 줄 서놔봐요.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다? 아니다? 아닙니다. 무슨 공부예요? 기타 공부예요. 그럼 올해 이제 출제된 게 거기 2번이 올해 출제됐네요. 역시 예상대로 출제됐네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이 등록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부동산 종합 공부다. 이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이번 달 코스에.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거기 앞에다 꼬리표를 붙여요. 자, 누가 관리하느냐? 뭐라고 써놨죠? 지적소관청. 그죠? 지적소관청이 관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는 시도지사가 등록 관리한다. 어때? X. 올해 이제 간접적으로 출제된 게 그 문제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속 지적도와 부동산 종합공부의 공통점은 기타 공부라는 거. 기타 공부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적 공부. 자, 8종류를 확인했고요. 기타 공부인 연속 지적도와 뭘 살펴봤죠? 부동산 종합 공부를 우리가 확인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했으니까 이제 봐봐요. 또 지적의 3요소.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우려먹는 거예요. 읽어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쵸, 등록. 그러면 토지와 지적 공부와 등록을 뭐라고 그래요? 지적의 3요소. 그럼 여기에다 뭘 붙여요? 단위. 그러면 또 나오네요. 필지. 그러면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래요? 토지의 표시라고 그러는. 그러면 거기 가로 4번에 뭐가 나와 있죠? 토지의 표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글을 읽어 나가기 위해서 글씨가 아니라 여기 읽어봐요. 표시 동그라미. 표시는 뭐예요? 사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기가 이제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아까도 그랬어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뭘 남겨? 보험금을 남긴다니까. 그렇죠? 수업이 끝나면 뭐는 남아야 돼? 밑줄은 남아 있어야 돼.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자꾸 연습을 해요. 토지의 표시는 사실이라는 거야. 그러면 사실에는 뭐가 있어? 이제 에어도 에어 적혀서 이제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좌표. 이렇게 잡아놔. 그러면 거기에다 줄 한번 꺼놔봐요. 토지의 표시에는 자기가 숙지하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살짝 줄 꺼놓으라는 거예요.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소재라는 것은 별다른 개념이 없겠죠. 그러면 지번은 봐봐요. 지번은 여기 369가 지번이죠. 지번에는 토지에다 뭘 붙였어요? 번호를 붙였죠. 그러면 읽어봐요. 지번이란 읽어봐요.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지번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줄 한번 꺼놔봐요. 자, 지번이란 필지에 보여요. 거기에다 밑줄을 딱 꺼놔요.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뭐예요? 지번이다. 지번이지 이러면 안 돼요. 네, 지번이. 그럼 발전성이 하나도 없는 거야. 정확한 개념을 잡아라는 거야. 그러면 지번은 사람에 갖다 대면 뭐예요? 이름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올해 지번이 독자적 문제로 안 나왔어. 지번이. 지문으로 한두 개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지번이 어때요? 반드시 출제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번을 세뇌 교육을 이제 시킬 거라는 거야. 자, 지번은 그러면 거기 앞에다 별표를 5개 놓으세요. 지번은 맨날 별표 5개야. 그러면 지번에 대해서 이제 지번을 정확하게 우리가 숙제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지번의 개념을 잡았으니까 뭘 잡아야 돼? 지목의 개념을 잡아야죠. 지목은 사람에 갖다 대면 뭐예요? 성별에 해당되잖아. 성별. 그러면 저는 뭐예요? 특징이 그러면 어때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남성이죠. 그러면 남성이라면 어떤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나중에 배우다 보면 봐봐요. 여기 무슨 석? 석회석. 석회석이 뭐예요? 석회석. 땅이잖아, 땅. 땅이죠. 이거는 그러면 토성이잖아, 토성. 그래서 이게 뭐예요?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잖아. 그러니까 석회석이라는 지목은 없어. 카르스트는 어떨까요? 카르스트는 지도를 보면 이렇게 집신벌레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움푹 패가지고 이게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의 형상에 따라서 지형이라는 거야. 지형.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주차장. 주차장에 맞게, 용도에 맞게, 용도. 그러면 우리가 토성 지목도 석회석이라는 지목 없어요. 지행 지목도 없어. 주차장은 용도에 맞는, 주차장 용도죠. 그럼 지목이란 그러면 토지에 주된 용도에 따라서, 그러면 줄쳐놔요. 지목이란 토지에 주된 용도에 따라 거기만 줄쳐놔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무슨 지목이다? 용도 지목이라는 거예요. 용도 자리를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면 봐봐요. 맞는 지문지 봐봐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서 지금 토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어때? X.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서 어때? X.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뭐에 따라서? 용도.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용도가 키워드라는 거예요. 용도. 그러면 나머지는 싹 다 버려. 이제 정리정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이라는 거는 어디를 확인하라? 용도에 따라. 이걸 포인트를 잡아요. 성질이 아니라 용도예요. 그럼 지행도 아니라 용도에 따라야,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정리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지목이 되는 거야. 지목의 개념. 그러니까 지목이다 이런 발전성이 없어요. 그러면 지목은 매년 2문제가 나와. 그래서 별표가 6개짜리야. 저 지목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예요? 별표가 6과목 모두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올해도 뭐예요? 제목. 문제 1번이 유지가 나왔네. 유지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목이 올해 2문제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지목 올해도 역시 내년에 지목 역시 계속적으로 2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근데 별표가 왜 6개예요? 과목이 6과목이니까. 그러니까 학개론에도 나올 수 있고 세법에도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출제되면 6문제까지 출제되는 게 지목이야. 지목. 자, 지목의 개념을 잡았으니까 이제 여기 봐봐요. 요걸 개념을 잡아야죠. 무슨 별?
경계라는 개념을 우리가 잡아줘야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몇 필지? 세 필지죠. 이건 누구 거예요? 긴, 박기인. 그렇죠? 그러면 긴 필지. 여기는 철이 필지. 여기는 갑성이 필지. 그렇죠? 필지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래요? 여기 뭐라고 배웠어요? 경계라고 배웠잖아. 경계란. 그러면 경계란. 무슨 별로 읽어봐요. 필지별로. 무슨 점들을?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걸 뭐라고 그래? 경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 지행별이야? 필지별이야? 필지별. 줄쳐놔요. 필지별. 키워드야. 지행별이 아니라 필지별이야?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뭐라고 그런다? 경계. 그렇죠. 경계 찾았죠? 그러니까 경계라는 그러면 무슨 별로?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뭐라고 그래? 경계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그러면 봐봐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했죠. 잡아당기니까 뭐가 튀어나와? 면적이 튀어나오네. 면적. 잡았어요? 그러면 경계는 그러면 울타리니까 별표 5개. 경계도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올해 경계가 참 쉬웠고요. 4번에 뭐가 나왔죠? 면적. 그럼 면적이란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거기에다 줄쳐놔요. 수평 면상의 넓이 줄쳐놔요. 수직이야, 수평이야? 수평. 그러면 수평 면상의 넓이 줄쳐놓고요. 그러면 수평 면상의 넓이와 관련돼서는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볼래요? 여기 수평. 동그라미 쳤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봐요. 뭐요? 평면. 그래서 여기에다 꼬리표를 펴서 지적이라고 써요. 그럼 우리나라는 읽어봐요. 수평 지적이면서 무슨 지적이다? 평면 지적.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줄 꺼놓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2차원 지적. 그러면 우리나라는 3차원 지적, 2차원 지적. 2차원 지적이 되는 거야. 2차원. 그러면 2차원 지적을 뭐라고 그래요? 수평 지적이면서 평면 지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벌써 감이 있는 사람은 봐봐요.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X라는 걸 알 수 있죠. 읽어봐요. 입체. 입체가 나올 수. 우리나라는 입체 지적이 아니라 2차원 지적이거든. 그럼 입체 지적은 3차원 지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 입체라는 단어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이니까? 2차원 지적이니까. 자, 면적과 관련돼서는 별표 5개 넣고, 면적도 뭐예요? 그러면 기본 4문제는 올해 이제 정해진 거야. 집안 하나, 지목 2문제, 경계 하나, 면적 뭐예요? 하나. 그럼 몇 문제예요? 5문제가 확정이 된 거야. 확정이 된 거야, 벌써.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번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번의 개념부터 차근차근 해요. 한번 봐봐요. 집에 가서 아까 첫 시간에 배웠던 거 읽어봐요. 더 걸리라고 그런다.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라니까. 읽어봐요. 지번. 지번은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걸 뭐라고 그래? 지번. 자, 그러면 읽어봐요. 또 면적이라고 있는다. 면적이란 수평 면상의 넓이. 올해 단수 처리가 출제가 됐고요. 단수 처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직접 내용이 들어가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번 달은 뭘 잡자? 용어하고 체계. 자. 그러니까 목표가 뭐예요? 2달 코스. 그러니까 일단 용어 정리를 해놓는 거야. 용어만 알면 절반을 따먹고 들어가요. 목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집에 가셔서 봐봐요. 우선 공부, 지적 공부. 지적 공부는 몇 종류? 8종류. 8종류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이번 달 코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나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 이게 지적소관청이다. 지적 정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정량. 무슨 정량? 지적 정량이야. 지적 정량. 그러니까 자기가 용어 정리를 우리가 자꾸 해놔야 돼. 그래야 이제 기초가 탄탄하게 굳혀져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러면 용어가 빨리빨리 생각이 나야 자기가 문제를 풀어가는 응용력이 발생한 거예요. 응용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의 표시를 잡았으니까 이제 봐봐요. 이제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여기에다 뭐예요? 읽어봐요. 단위. 필지. 그렇죠. 그럼 거기 밑에 필지란 어디에다 줄쳐놔야 돼? 토지의 등록 단위. 그렇죠.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
필지. 그렇죠. 필지. 그럼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실력 발휘가 되려면 필지를 보는 순간 토지 등록 단위 이렇게 읽어놔야 글을 읽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몸에 체화가 되면 그냥 생각 안 하더라도 필지는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한다? 필지. 그렇죠. 자, 토지 등록 단위를 획지라 말한다. 획지라 말한다. 어때? X죠. 토지 등록 단위는 획지가 아니라 필지. 그래서 나중에 획지라는 걸 이제 강의를 해준다고. 획지. 획지는 뭐하고 연관돼요? 돈이에요. 돈은 획지 나가, 안 지나가? 돈은 획지 나가요, 안 지나가요? 획지 나가. 그래서 돈과 관계된 걸 획지라고 그러는 거야, 획지. 한번 읽어봐요. 돈이라고 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문제 응용 얘기해요. 경제. 그래서 뭐야?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야. 필지는 법적 개념이고, 법을 배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고, 우리 필지는 무슨 단위다? 바로 소유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소유의 관점. 소유의 관점에서 봐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획지라는 것은 돈과 관련돼서, 돈이라는 것은 획지 나가거든. 그러니까 돈은 뭐예요? 경제야. 그래서 획지는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이 돼.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 필지. 그래서 필지하고 이제 획지를 구분할 거예요. 나중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번 달 것은 필지란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이걸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기준. 공부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돼. 뭐든지. 근데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거야. 한번 가볼까요?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동리야, 읍면이야? 동리. 그래서 읍면으로 장난을 많이 치거든. 그러니까 자, 지번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2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 달 코스는 거기까지만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게 바로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것. 그것은 의미.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뭐예요? 요거는 경계점이잖아. 경계점. 요것도 경계점이잖아요. 그러면 경계점은 두 개가 있다라는 거네. 선의 굴곡점, 굴곡점이 만나는 교차점. 그렇잖아요. 자, 요거는 무슨 표시? 읽어봐요. 이제 직각도 먹는데, 직각도. 요거 행선, 정선, 행선. 이거는 정선이 저죠. 그러면 경계점이란 평면, 직각, 종행, 수치선의 교차점을 뭐라 그래? 경계점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한번 갈까요? 그러면 선의 굴곡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좌표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뭐라 그래? 경계점. 그러면 선의 굴곡점 줄쳐놔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좌표형태로 등록되는 점 줄쳐놔요. 그러면 경계점은 점이 나와야 돼. 점이 나와야 되고, 경계는 선이 나와야 돼. 경계하고 경계점은 하면며 다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경계점을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몇 필지예요? 자, 두 필지죠. 세 필지죠. 요거 무슨 점이에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경계점을 잡았으니까 경계의 개념을 잡아낼 수 있잖아. 경계란 필지별로 무슨 점을?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뭐라고 그래? 경계. 그러면 잡아당기면 뭐가 나와요? 면적이 나오죠. 면적은 경사면상의 넓이가 아니라 수평면상의 넓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계하고 경계점을 살짝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는 뭐가 나와야 돼? 선. 경계점은 점이 나와야 된다. 그 정도 감각을 잡아놓으면 됩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8번에 무슨 이동이 나와요? 토지 이동이 나오네. 4번에 토지 이동. 자, 8번이죠. 가로 8번에 무슨 이동?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에서 지금 한자를 써놓으니까 잘 뭐예요? 요 이자를 동그라미 쳐놔요.
자, 한자로 쓰다 보면 요 이자 앞에 있게 뭐예요? 달을 이자, 뒤에 거는 옮기리. 그러면 요 이사할 때는 요 이자예요. 그러면 달을 이자는 차이점 할 때 요 이자예요. 그러면 요건 달을 이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토지이동은 그러면 요 달을 일자일까요? 옮길 일자일까요? 옮길이 하면 지구를 빵꾸로 뚫어야 돼. 그렇잖아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 뭐예요? 여기 한 필지죠. 그러면 요 한 필지를 이쪽으로 옮기려면 저쪽에서 지구를 빵꾸를 뚫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옮기리가 아니라 무슨 이다? 달을 이가 되는 거야. 달을 이, 그죠? 달을 이,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토지이동이란 뭐가 달라지는 거냐?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줄 한번 꺼놔봐요. 자기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자,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 줄 꺼놓고. 거기 밑에 토지의 표시. 자자점. 쫓아놨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토지의 표시를 외웠으니까 한번 불러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거예요. 토지의 표시를 뒤에 새로이 정하거나 1이라고 써요. 자, 두 번째, 변경이라고 써봐요. 자, 그 다음에 3번 말소라고 써봐요. 말소.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이질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이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달을 이자. 여기는 뭐라고 써요? 새로이 정한다. 그럼 새로이 정하는 것도 국가가 토지이동의 개념으로 잡고 있다라는 거야. 새로이 정하는 거. 논리가 안 맞는 거 있죠? 요 새로이 정하는 게 뭐냐? 뭐라고 써놨죠? 신규 등록이 되거든. 그러면 신규 등록도 결론적으로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 되는 거야. 토지이동.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집에 가서 기초 체력을 단련하라고. 자, 토지이동이라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그 밑에 내용 보지 말고 자기가 이제 감각으로 가시밭길로 갈지 탄탄대로로 갈지 한번 연습 좀 한번 해봅시다. 쓸 필요 없이. 이거는 쓸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외웠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토지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읽어봐요. 합병. 합병은 토지이동 사유다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라는 거야. 합병은 토지이동일까요? 아닐까요? 토지이동 사유가 돼야 안 돼? 되죠? 봐봐요. 자, 아까 배웠잖아. 몇 필지? 두 필지. 두 필지를 이렇게 합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달라졌어? 면적, 경계, 좌표. 그럼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는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러면 합병도 무슨 이동? 토지 이동 사유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하나를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하나를 이제 두 개나 알아야 되겠죠? 자, 분할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이다. 신규 등록도 이다. 토지 소유자 변경은 아니다. 토지 등급 변경은 아니다. 토지 등급 변경도 결론. 토지의 표시 사항이 아니므로, 그렇죠? 아니므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는지 그걸 책을 읽을 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26회 때 기출문제가 올해 간접적으로 또 출제된 게 이거네요. 그러면 합병도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의 종류죠. 토지 이동 사유가 되죠. 그러면 읽어봐요. 분할도 토지 이동 사유가 되죠. 그러면 신규 등록도 토지 이동 사유가 되네요. 소유자 변경은 토지의 표시 사항이 아니잖아.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토지 등급 변경도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다. 토지 등급 변경은 읽어봐요. 토지 표시 사항이 아니므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갖다 붙여볼게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록 전환. 그럼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읽어봐요. 정답은 4번이 되죠. 그러면 등록 전환도 임에서 토로 가니까 지번이 나중에 바뀌거든. 올해는 등록, 우리 지적도를 보면 봐봐요. 이렇게 산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 산칠. 그러면 임에서 토로 가는 걸 등록 전환이라고 그래. 그러면 7번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토지의 표시 변경이 있죠. 그러면 등록 전환도 결론적으로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의 종류에 속한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자재로 구사가 돼야 돼. 영어 자체가. 그러니까 영어를 정확하게 해야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봐봐요. 이렇게 외운다고. 토지 이동의 종류에는 분할, 합병 이렇게 막 외워된다. 그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토지 이동 사유는. 특징들을 외워야 되겠지. 그러면 합병도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변경이 됐죠.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죠. 분할도 토지 이동이죠. 변경을 가져왔으니까 신규 등록도 여기 읽어봐요. 새로이 정하는 것. 그럼 신규 등록도 토지 이동 사유가 되죠. 근데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야. 이유는 토지 표시사항이 아니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새로이 정한다. 무슨 등록? 신규 등록. 그래서 1번 타자 신규 등록이 나오는 거야. 자, 신규 등록이란 줄 한번 깔아요. 자,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걸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 신자가 무슨 신자인데? 새로울 신자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보죠. 자, 지적의 3요소. 오늘 계속 지적의 3요소 벌써 이제 7번째 하는 거죠. 지적의 3요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렇죠, 등록이에요. 자, 지적 공부는 몇 종류라고 배웠죠? 8종류. 자, 우리 임야대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임야도는 있었죠. 자, 토지대장 있었죠. 무슨 도? 지적도. 그렇죠. 지적도. 공유지 연명부터 있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터 있었죠. 일람도는 없었어요. 기타 공부고. 연속 지적도도 없었죠. 기타 공부고. 부동산 종합 공부도 기타 공부. 기타 공부라는 거야. 지적 공부는 딱 8개로 정해놨어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우선 임야에서 토지로 전환을 시키는 거야. 전환을. 읽어봐요. 그래서 읽어봐요. 등록전환. 그러면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만?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등록되는 걸. 이거 무슨 전환이다? 등록전환이야. 그럼 개념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죠. 그럼 바쁜 세상 뭐만 잡아? 읽어봐요. 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무슨 전환? 등록전환. 그럼 가볼까요? 자, 임야대장, 임야도 임동그라미, 토지대장에서 토동그라미. 그러면 여기서 요번에 이제 기출전지문법 하죠. 등록전환이란 토지대장, 지적도에서 임야대장, 임야도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어때? X. 그렇죠? 우리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만? 임에서 토. 그러니까 임토로 가는 것만 무슨 전환? 등록전환이야. 그럼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전환이 아니라는 거야. 거기까지는 이번에 딱 잡아놔야 돼요. 이제 앞으로 봐봐요. 등록전환 그러면 임에서 토로 가는 거. 임토.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전환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에 뭐가 나오죠? 분할. 분할 그러면 아까 했으니까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나눌 분자. 분할이죠.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그러면 거기에다 주로 한번 가봐요.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밑줄이 남았으니까 집에 가서 분할의 개념을 숙지하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몇 필지? 합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그럼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 합병. 이렇게 되는 거야. 합병이에요. 그러면 합병의 특징은 뭘까요? 청량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올해 그래서 역시 합병이 독자적 문제로 나왔죠. 제가 합병이 안 나오면 성을 간다고 그랬거든. 물론 구갑성이 아니라 육갑성으로 바꿔라. 근데 합병을 올해 공짜로 줬어. 합병은 신청기간이 며칠이죠? 60일이죠. 근데 90일로 장난을 쳤다라는 거야. 자, 해면성 말소는 며칠이죠? 90일인데 60일로 장난을 쳤어. 기간이 바꿔놨어요. 역시 해면성 말소와 뭐예요? 합병. 내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합병이 올해 안 나오면 뭐예요? 제가 손에 장을 지린다고 그랬거든. 장을. 그러니까 합병이 역시 예상대로 지적 파트에 우리가 출제를 했고. 그러면 합병을 전처전으로서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것. 합병을 해볼까요? 그럼 여기는 A 소유자야. 여기 B 소유자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렇죠? 소유자가 같아야 합병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합병의 성립 요건이 2개, 3개 지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A, 여기는 A, 여기는 A야. A. 몇 필지야? 3필지. 3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의원은 떨어져 있잖아. 요걸 합쳐야지. 그렇죠? 집안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합병의 성립 요건은 뭐예요?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야 돼. 지번이 아니라 지반이 연속돼. 토지가 붙어야 합병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요 세 필지를 합병하기 위해서는 요 토지를 매입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합병이 올해 출제가 됐고요. 근데 너무 합병이 쉬웠어. 그냥 90일로 곤쳐놨어. 60일인데. 해면성 말소는 60일인데 봄이 90일인데 60일로 장. 올해 그냥 지적은 단 2분, 1분 30초 만에 다 풀어내야 돼. 1분 30초 만에. 다 얼마나 쉽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쉽게 나왔는지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2분도 안 걸렸어야 돼. 2분은. 1번에 봐봐요. 1번에 유지 나왔죠. 2번에 지상경계점 등록부 나왔죠.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 나왔죠. 그러면 단답식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단답식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돼. 그러면 등록전환이란 어디에서 어디로? 임에서 터. 분할이란 두 필지,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자, 합병은 두 필지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합병. 뭐라고 써놨어요? 대가 이제 28 중에 대라는 지목이 있어요. 근데 대가 제가 주차장업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봐봐요. 대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주차장. 이게 지목 변경이야. 그러면 지목 변경이란 읽어봐요. 이거 지적공부의 지목을 바꿔 등록할 때 이게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자, 그러면 지적공부에 줄쳐놔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올해 역시 축적변경위원회 역시 예상대로 축적변경위원회가 출제가 됐어요. 역시 축적변경 절차가 아니라 위원회가 출제가 됐고요. 자, 올해는 그러면 내년에는 축적변경위원회가 아니라 축적변경 절차. 절차를 이제 죽도록 외울 거야. 이제 세대 교육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축적변경 절차하고 축적변경위원회 어디로 잡느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자, 축적변경위원회. 자, 올해는 얘가 나오면 얘가 나올 줄 알았어. 얘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얘가 나오면 얘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올해는 그냥 절차 부분을 싹 생략을 해버리고 뭐 나왔어요? 축적변경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 요거는 박스 문제로 나왔고요. 요거는 단답식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어떻게 단답식? 여기 읽어봐요. 지적정량 적부 재심사는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중앙지적위원회. 이게 올해 출제된 거예요. 흥부가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그걸 올해 지적은, 올해 공부 좀 한 사람은 지적 실수해서 하나 틀렸다고 생각하고, 지적은 몇 문제가 출제돼요? 12문제. 등기법은 12문제. 합치니까 몇 문제? 24문제. 24문제가 출제됐죠. 그러면 16문제는 몇 문제? 세법이야. 그러니까 공시하고 세법을 합쳐서 한 지붕,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올해 봐봐요. 세법 개정된 부분 출제됐어 안 됐어? 하나도 안 나왔어. 개정된 부분은. 기초적인 원리만 나왔지. 제가 봐봐요. 올해 개정됐는데 출제원이 뻔히 하고 났는데 개정 부분이 나오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올해 그러면 세법 개정된 부분은 내년에 출제된다는 소리네. 그렇죠?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외워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올해 뭐라고 그랬어요? 올해 민법 시간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있죠? 이번에 개정된 부분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그래서 올해 뭐를 외우라고 그랬어? 계약갱신 거절 요구권. 그걸 8개를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게 예상외로 딱 적중했잖아요. 나온다고. 그럼 올해는 그러면 1차 볼 사람은 특히 상임법은 올해 개정된 부분은 내년에 출제된다. 31회 때. 그러면 올해 아마 민법 시간에 올해 개정된 부분을 세뇌 교육을 집중타를 날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올해 개정된 부분은 그냥 알아놓기만 하라고 그랬잖아. 그냥 이게 개정됐다. 그죠? 그래서 역시 계약갱신 거절 요구권 쪽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축적변경위원회를 배경하셔서 축적변경을 배워야지. 축적변경이라 무슨 도? 지적도. 줄잖아요. 무슨 도? 지적도. 지적도야 임야도가 아니라 무슨 도야? 지적도야. 그러니까 지적도야. 지적도.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그러면 얼마나 응용력이 있나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린지 맞은지 봐봐요. 도면은 두 종류가 있어.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어. 그러면 축척 변경의 도면에 틀렸죠. 도면에 이놈은 틀렸죠. 도면 중에서도 무슨 도? 지적도만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지적도 또는 임야도 이러면 틀렸죠. 무슨 도에? 지적도에. 그러면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틀렸죠.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이게 무슨 변경? 축척 변경이. 그러면 자기가 축척 변경을 보면 지적도에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자, 용어 정리는 가슴을 열어놓고 그대로 숙지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 용어가 이해가 안 돼. 개뿔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용어라는 것은 자기가 그 용어를 정리했으니까 그걸 숙지하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참고 용어로 하나 써야 돼요. 자, 6번 밑에다가 자, 지적도의 법정 축척이 있어. 지적도의 법정 축척. 자,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다음 주는 이제 2시 안에 이제 2시에 끝나겠지만은 요번 이제 첫 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적도의 무슨 축척? 법정 축척. 법률에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 지적도.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여기 몇 분의 1? 500분의 1과 600분의 1.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3분의 1이에요. 분자가 얼마예요? 1이죠. 자, 3은 뭐예요? 분모. 우리가 학창시절이 너무 오래돼서 분자, 분모도 헷갈리는 판국이야. 그쵸? 그럼 학교는 선생님이 뭐예요? 요거는 분모, 요거는 분자. 엄마가 아들을 입힌다. 얘는 아들이라고 그래요. 분자. 그러니까 분모, 분자도 헷갈린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600분의 1에서 분모는 얼마? 600. 그러면 요 분모를 2배 해봐요. 자, 1200분의 1. 요거 분모를 2배 해봐요. 2400분의 1. 자, 요거 분모를 2배 해봐요. 1000분의 1. 자, 그러면 건너뛰어요. 요거 때문에 상환되니까 3000분의 1로 건너뛰어요. 그러면 분모를 2배 하면 얼마다? 6000분의 1. 그래서 우리 지적도의 법정 축척은 7가지를 법률에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야. 근데 따로 외우려고 그러면 덜 헷갈리잖아요. 약간의 규칙을 마련해 놓자요. 암기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외우기 위해서는 약간의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 규칙을 자기가 암기 잘하는 사람은 규칙이 있거든. 그냥 외우는 거.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낫잖아요. 봐봐요.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약간의 규칙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스타트. 몇 분의 1부터?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 그러면 요거부터 스타트. 읽어봐요. 1200분의 1. 여기는 2400분의 1. 여기는 1000분의 1. 여기는 3000분의 1. 6000분의 1. 법정 축척이야. 근데 여기에서 자, 그러면 구청에 가서 지적도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요거 동그라미 쳐놔요. 1200분의 1을 발급해 준다고. 1200분의 1. 동그라미 쳐놔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적도의 일반 축척은 몇 분의 1이다? 1200분의 1이야. 자기가 만약에 지적도를 발급받을 때 6000분의 1은 신청을 따로 해야 돼. 6000분의 1을 발급해 주세요. 그럼 아무 말이 없으면 몇 분의 1을 줘? 1200분의 1을 준다라는 거야. 자, 임야도는 축척을 2가지 축척을 사용해. 읽어봐요. 3000분의 1. 분모 2배 하면 6000분의 1. 그래서 지적도의 임야도의 법정 축척은 2가지를 사용해요. 2가지. 근데 여기에서 2가지 축척을 사용하는데 일반 축척은 몇 분의 1일까요? 6000분의 1이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임야도는 넓거든. 넓으니까 대축척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축척을 사용해줘야 되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또 돌아버려. 자, 요 2가지 축척만 비교해보자고. 자, 2가지 축척 중에 봐봐요.
자, 2분의 1이 커, 3분의 1이 커. 2분의 1이 커죠. 그러면 500분의 1이 커, 1000분의 1이 커. 5분의 1. 그러면 이건 대축척이고, 이거는 소축척이 되는 거야.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대축척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보면 이걸 대축척으로 착각한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이 두 가지 축척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이거는 대축척, 이거는 소축척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 가볼까요? 문제 이제 나가요. 자,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5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가는 것도 축척 변경이다. 어때? X. 대에서 소로 가는 것은 축척 변경이 아니야.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가는 것만 무슨 변경이다? 축척 변경. 아,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구나. 그러면 이왕 빨리, 그러면 법정 축척과 관련돼서 빨리 숙제 놔야 돼요. 지적대의 법정 축척 몇 가지? 7가지. 그럼 와서 또 이렇게 물어봐요. 지적대의 법정 축척. 왜 7가지예요? 법률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 법률에. 그러면 여기 봐봐요. 2500분의 1은 있어, 없어? 없어. 공법에서는 배워요. 지행도에 대해서. 근데 우리 지적도에서 법정 축척은 7가지밖에, 딱 7가지만 사용한다고. 이거 봐요. 1200분의 1, 2400분의 1, 5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금방 헤어져요. 그러면 임야도는 어디에?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일반 축척은 6000분의 1. 요거는 얼마예요? 1200분의 1. 기억은. 그럼 이것도 이제 나중에 헷갈린다. 봐. 문제가 나왔을 때. 봐봐요. 임야도의 법정 축척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이 있는데 3000분의 1이 일반 축척이다. 어때? X. 그러니까 임야도는 넓어져 봐. 넓죠? 그러면 대축척이 아닌 소축척을 사용해야 돼. 그러면 축척을 비교해 볼까요? 여기 이제 카메라 렌즈라고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 오늘 진짜 많이 왔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빼야 되잖아. 그럼 한꺼번에 다 들어갔잖아. 이게 소축척이야. 그럼 한 사람만 자세히 보고 싶어. 그렇게 봐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대축척이 되는 거야. 대축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대의 법정 축척과 관련돼서 7가지 이거는 미리미리 암기를 해줘야 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하더라도 약간의 규칙을 부여해 봐달라는 거. 임야도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그러면 그러면 축척 변경이라 무슨 도?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것.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근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속아서는 안 돼. 수업만 들으세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설사 까먹는 일 있더라도 오늘 배운 거 오늘 복습. 그러면 다음 주에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수업만 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수업을 들어서 자기 걸로 만들어주는 작업. 이게 뭐예요? 복습이야. 복습. 근데 복습은 바로 하는 게 좋아요? 다음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하는 게 좋아. 오늘 봐봐요. 오늘 공시법을 배웠다. 그러면 그 다음날 보고. 왜냐하면 오늘 배워서 복습하면 다 알거든. 아는 거니까 자기가 착각에 빠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습도 그렇게 하는 거야, 복습. 그러니까 오늘 공시법 배웠으니까 공시법은 언제 해요? 내일 하거든. 그러면 수요일날 배운 게 무슨 과목이에요? 만약에 금요일날, 목요일날 뭘 배워? 아니, 금요일날 학교론을 하죠. 그러면 학교론 하면 토요일날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학교론이 전략 과목이다. 그러면 매일 봐야 돼. 조금씩. 그 다음에 민법이 전략 과목이다. 그러면 3일 정도나 이틀 계획표를 다 잡으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근데 단서는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이야. 근데 민법 학교는 달고 살아야 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표. 그래서 아까 연간 계획이 뭐예요? 욕심을 버려라. 두 번째는 반복. 그럼 월간 계획은 이번 달에는 목차를. 자기가 A4 용지에다 목차를 한번 써보라고. 내용은 모르더라도 쫙 한번 써보라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영어야.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기 자기가 읽어봐요. 더 권리라고 읽는다.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축척 변경이라는 단어를 보면 지적대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이게 자꾸 돼야, 몸에 익히 돼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응용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분할이라는 그러면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등록전환이란 임에서 토로 가는 것, 임토.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전환이 아니다. 이제 공부하는 방식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이 중요하지만 그 복습하더라도 그
그 다음날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어차피 뭐 지금 읽어봐야 뭐라는 거예요? 글만 읽어. 갑성 이렇게만 읽으면. 갑성 그러면 공시 법령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박기인 그러면 민법.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기인이야, 그렇죠? 내일은 뭐예요? 누가 온다? 개법 교수님이 와요. 개법. 학개론, 그렇죠? 학개론. 그러니까 철이에요. 이철이. 참 좋아요. 잘하고. 내일도 빠지지 말고, 전부. 근데 부탁 하나예요. 남양이는 올해 느낀 게 있어요. 너무 지각을 많이 해. 저도 지각을 절대 안 할 테니까, 올해 죽기 살기로 지각 않기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자기와의 약속이야. 자기와의 약속. 나는 죽어도 지각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와의 약속을 한번 1년 지켜보자고요.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